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유학원 와부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고 있는 국영수 선생님들입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국어 가르치시는 강민재 선생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선생님은 수학 가르치시는 허윤정 쌤입니다. 그리고 저는 와부고등학교 영어를 맡고 있는 피승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학생들 중간고사 정말 잘 보고 돌아왔는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해주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중간 시험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 이런 학생들이 잘 받고 이랬으면 좀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말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요거에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순서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선 하고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실 말씀 많으신 수학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건데 저희가 한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선 방송에서 동학고 선생님들도 너무 열정 넘치셔가지고 한 시간 넘기셨는데 국어 선생님도 좀 지분이 많으셨고 저거 길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준비한 거에 대한 간결한 어, 발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20분, 20분, 20분 잡고 1시간 동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그리고 학생들께서도 듣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에 쳐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끊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 제 순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PPT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우선 이번 시험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라이브의 목차는요. 시험 총평을 우선 해야겠고 그리고 이번 시험 주요 문항은 이랬어서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부고등학교 우선 정량적인 요소부터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처럼 교과서 비중이 매우 낮았고요. 그리고 대입학이나 내용 파악 관련된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좀 많고,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역시 와보고는 내용 파악 그리고 뭐 빈칸 이런 부분에서 좀 학생들의 희비가 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까지보다 간접 쓰기 비중이 좀 낮았어서 성실하게 문장 순서 외운 학생들은 조금 아쉬웠을 수 있고 외부 지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번 뭐 등급 컷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평균이나 조금 더 쉬운 시험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구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됐어요. 이건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어 서술형에서 영어 조건을 주고 한국말을 그대로 영작시켜라 이런 문제들이 좀 동아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나오던 스타일이 처음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오신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난이도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우리 아이는 근데 왜 시험을 못 봤지? 뭐 우리 아이는 그래서 잘 봤나? 등등의 이제 어떤 연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우선 남기자면 비교적 할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지금까지 와부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 계신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서는 참 의견이 저랑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겁먹은 것만큼 어렵게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 1등급이다 보니까 최소 한 85점, 정말 최소로 한 85점은 돼야 1등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좀 후하게 주시면 이거보다 올라갈 거고 서술형을 매우 깐깐하게 채점하시면 85점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내는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한 15명에서 한 17명 정도 1등급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과목이거든요. 국영수 중에 동의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냥 어휘 자체가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이 하방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60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제가 딱 봐도 야 이거 진짜 애들이 어려울 만하다라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조금 할만하네 이런 문제들이 줄을 많이 이뤘던 것 이번 같아요. 워북 시험은 그 킬러 문항을 특정 과목에 아 맞아요. 몰빵하지 않았나. 수학의 특정 과목 예, 수학의 수학에 몰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객관식에서 얼마만큼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가 제가 등급 컷을 85점 전후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서술형을 후하게 줬을 때 9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객관식만 다 맞아도 1등급을 맞는 데에는 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실력도 받쳐주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식만 다 맞아도 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신을 좀 가지기 힘든 애매한 선택지들. 다시 말해서 1등급이 이제 1등급이 10%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한두 문제 내는 것보다 중간 난이도에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을 분포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이제 중위권에서 이제 중상위권까지도 풀 때는 정말 뭐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막힘없이 찍지? 했는데 다 맞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작이 이제 줄을 이룬 논술형인데요.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 와보고등학교 이전에 좀 관찰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빈칸 서술형이 되게 많았었어요. 빈칸 채우기 뭐 4단어에서 5단어까지도 길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빈칸 서술형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3문제의 논술형은 전부 다 이제 영작이 줄을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 문법 형식을 갖추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문법 형식을 갖추어서 문장을 영작하는 문제들을 안 그래도 제가 항상 첫 시험이 끝나고 나서 뒤에부터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객관식 이전에는 서술형이 이전에는 이 객관식에서 어느 정도 잘한 학생들이 객관식을 물론 안 틀리면 좋지만 하나 정도 틀렸다는 가정하에서 얼마만큼 많이 논술형을 맞추느냐가 1등급을 차지하는 키였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그냥 논술형은 보너스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식을 다 맞추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이었다. 근데 유형은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난이도 자체는 쉬워진 건가요, 서술형이? 네네네. 서술형 유형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원래 영작을 안 하던 학생들은 내신 대비 6주 동안 할 수 없는 유형이라서 분명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만 다만 이걸 못한다 그래서 1등급 못 맞는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맞췄다 뭐 틀렸다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문항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객관식에서 실수를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용 일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험지도 1등급 추정하고 있는 학생이 본 시험지인데요. 이게 고민의 흔적들이 좀 있어요. 이게 워낙 제가 다 지워놔서 깨끗한 건데 고민의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었어도 아래의 내용에서 내가 어떤 어휘력이라든지 혹은 선택지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구문력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면 충분히 문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고 좀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주요한 특징은 비교적으로 지문 변형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을 제가 괜히 고생시킨 건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 정도로 과거 와보고는 지문 변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온 어떤 같은 소재를 이용한 그런 문장들도 많이 출제를 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요 밑줄 친 부분에 하미추론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변형시킨 것 그리고 요 다음 문제에 이 인과관계의 뒷부분을 조금 변형시켜 놓은 것들 혹은 빈칸이 지금 23번 문제에 뚫려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에서 그냥 저 지문의 대전제나 대주제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빈칸 추론을 하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놓은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장 논술형인데요. 1-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바이올루미네센스라고 나와 있는 게 생물 발광이에요. 생물 발광에 대해서 지문내에 나와 있는 실례를 한 2개 정도 쓰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쓰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자기 생각에 좀 막히지 않도록 그래도 제가 세순 모의고사 매번 보지 않습니까? 그 모의고사에서 자기 생각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뭐 대충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연습을 해놓은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2-2번이 이제 조금 상위권 학생들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저 맞게 쓴 거 맞나요? 잘 쓴 거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잘 쓴 학생들도 있지만 문법적인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기존의 밑에 원래 본문이랑 변형된 본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안에 오형식을 반드시 사용할 것,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인데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생각하는 대시나 which나 who 같은 관계대명사를 쓰면 문장이 되게 어색해지고 15단어 이하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썼어야만 좀 깔끔하게 답을 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았으면 4% 1등급이었으면 요걸 못 쓰면 좀 치명적으로 2등급으로 깎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객관식이 하나 정도 킬러가 나올 테니까. 근데 요번 시험은 아무래도 요걸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5등급제가 가져올 파급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워낙 어려웠어서 뭐 이런 거 좀 못 느끼시겠지만 네. 영어는 구조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뭐 좀 중장기적인 계획 말고 당장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 좀 말씀드리자면 잔소리는 또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워낙 많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지를 우선 복기해야 돼요. 반드시 이제 분석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복기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수를 왜 두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게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 혹은 본인이 뭘 잘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혹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고 기말 시험에 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목표를 세워야 되는 학생들은 누구냐? 저는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 된 학생들 사실 요번에 80점대 한 중후반에서 1등급 끊긴다면 그 학생들은 언제든지 좀 뒤집힐 수 있는 사상문과 같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 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학생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유형은 확실히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좀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다음 수업에 꼭 시험지를 갖고 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1등급이나 2등급이 조금 멀어진 학생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매번 승리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나서 위대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정시 드립하지 마시고 자퇴 드립하지 마시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소회를 많이 밝히더라고요. 저한테 반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처럼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겪어보고 느끼는 것과 이제 타인이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계기였으니까 양질의 자습 시간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었는데 시간이 네. 제한돼 있으니까 이따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리 봐서 역대 2차 시험 출제 경향을 쭉 보면요. 사실 요 PPT가 작년 딱 요맘때 1차 시험 보고 나서 쓴 PPT의 재탕인데 제가 변화를 준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과 2024년을 포함해도 그 기조가 변하질 않아요.
항상 어렵게 출제된 2차 시험인데 와보고등학교가 1차 시험을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냈었고 아래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과 1학년 1학기 기말의 등급 컷 차이를 보면 1등급 컷은 뭐 2점 차이면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등급 컷을 보시게 되면 2등급 컷이 84점에서 77점으로 뚝 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본 피지컬이 없는 학생들이 다 걸러내지는 그런 시험을 출제를 한다. 다음 시험은 아마 외부 지문도 좀 많이 들어올 거고 선택지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지문이 변형이 좀 많이 되고 읽어야 될 양이 많아지면 1등급 아주 탄탄한 친구들은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휩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말에 대비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출제자가 똑같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스타일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해도 그 기저에 있는 주요 내용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수업할 때도 녹여낼 것이고 문제로 녹여낼 것이니까 학생들이 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말도 결국 이제 두 번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2등급 이하의 학생들, 2등급도 또 급간이 너무 넓어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학의 시작과 끝에 항상 단어 외우는 게 있거든요. 어떤 언어를 외우든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점수 받으면서 옆에 소감 같은 거 좀 써달라 그러잖아요. 단어 열심히 외울게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너가 지금 복습 시험을 보고 있지만 복습 시험만큼이나 그냥 랜덤하게 단어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분명히 그거 안 하면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법 영작은 제가 비내신 기간 2, 3주 정도에 조금 구체적으로 요번에 나올 것 같은 어법 부분들을 발췌해서 제가 이제 영작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해서 수업하는 동안에 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구문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독해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 내신과 내신 사이에 뭔가 짧은 기간에 성취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좀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 본인이 좀 한가한 기간을 활용해서 보통 방학 기간이죠. 기간을 활용해서 좀 어떤 본인의 독해 실력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부고등학교라서 누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수능이랑 궤가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할 양도 정말 많아지고 이번 내신 범위도 좀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하면 광활하지 않습니까? 수시가 곧 정시인 학교인데 이 광범위한 과목에 여러 과목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어느 특정 과목에 반드시 투자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간 독해 과제를 매일매일 시키는데 그걸 좀 깊이 공부해 올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앞으로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요번에 선생님들의 출제 기조가 좀 명확해졌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고 언제나 지금 2주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내신을 다시 복귀해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영작 서술형 그리고 문법 사항이 포함된 서술형 같은 거 연습 많이 시키고 그리고 기말 내신 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열심히 손필기를 하고 열심히 워크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꾸역꾸역 통과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열심히 밤새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뭐 요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됐다.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런 어떤 영장 연습들을 시켰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영장 연습을 시켜야 될지 확실하게 이제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더 출제 방식을 잘 반영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심화문법 영작 엣지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수업하게 될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바로 또 내신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내신 기간에 정말 한 단계 확 올려놔야 될 때 열심히 올려놔야 되는 부분, 방학이라서 시험 끝나서 더 이상 퍼질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학원에 와서 빡세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곳에 영광이 있다라는, 이게 사실 영어로 써놨지만 이제 우리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실 말씀.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혹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딱 끊고 바로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다음번에는 우리 강민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강민재입니다. 일단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쉬웠어요. 예년 같으면 80점대 초반 혹은 10점 후반 정도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4%대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80점 극후반 혹은 90점 초반 정도 1등급 컷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시험 난이도부터 좀 보시면 예년에 비해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이제 문법도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겁을 많이 줬어요.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이거 시험에서 박살난다라고 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한 것 좀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훨씬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신 출제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됐지만 읽기 부담 훨씬 줄었고요. 단답형으로 바로바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국어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에서 읽기 부담이나 뭐 외부 출제가 좀 적으면 확실히 난이도가 확 쉬워진다, 난도가 확 쉬워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문항수에는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한 26문제에서 28문제 사이, 30문제 미만으로 출제를 했는데 이번엔 30문항 출제가 됐고요. 문학 반, 문법 반 출제가 됐는데 문법이 조금 쉬웠습니다. 문법이 쉬운 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쉽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문법이 어려울 거니까 제가 사실 하드 트레이닝을 엄청 시켰거든요.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매번 공부를 시킬 때마다 수학 공부할 시간 때문에 지금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영어 과제를 해야 돼서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 라고 했지만 제가 꾸역꾸역 참고 그래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험이 쉽다라고 한 건 예년의 와부고에 비해 쉽다는 거지 타 학교에 비해서 쉽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은 한 92.6 정도 잡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이제 봐준다고 하면 8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점 정도, 요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쳤어요. 그래서 전교 1등 배출 당연히 했고요. 100점 맞은 친구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된 건 아닌데 일단 지금까지 취합이 한 80% 이상은 됐거든요. 요 중에서 이제 100점이 4명이 있고 이제 와부고 국어 시험에서 100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 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1등급 인원 100점 포함해서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등급 극초반 친구들도 꽤나 있거든요. 89.6, 89점 이런 친구들도 이제 안타깝게 이제 2등급이 되면 기말고사에서 확실히 1등급으로 이제 점핑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변별력이 아주 큰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무조건 이거보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 예측 및 연계는 사실 뭐 연계 작품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나 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를 맞추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동아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를 똑같이 내서 직접 보강해서 내도 또 그 다음날 틀려오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 강사로서 참 답답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실 영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장님에게도 많이 들었는데
그 전날에 똑같은 문제를 출제해서 맞췄는데도 똑같이 틀려오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내리 3년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출제 경향 자체가 난도 자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비슷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형 문제들 혹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직전 부강에 좀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요번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의 기타 분석인데 뭐 제가 아주 세게 때리진 않고요. 조금 출제가 조금 너무 쉽게 내지 않았나. 왜냐면 시험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대략적인 등급 컷이 이렇게 형성될 거다라는 이제 추정치를 내셨는데 70점 후반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 70점 후반, 뭐 80점 요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90점이 거의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시험 출제에서 이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놨듯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응 과정에서 이제 좀 생긴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총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콤한 맛 NO.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와보고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매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매콤하지 않아요. 매콤한 향이 살짝 납니다. 향만 살짝 묻어 있을 뿐 실제로 맵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서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솔직히 공부 안 한 겁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 틀릴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봤을 때 얘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싶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따라왔던 친구들은 그 점수가 좀 많이 상승한 그 예상치보다 상승한 친구들이 좀 보였고요. 올해는 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항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문학 15문제, 그 다음에 문법 15문제 돼 있는데 작년 문학 문제보다는 문학은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 물론 작년 문학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작년 문학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것이 사실 와부고 2학년에서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 게 좀 많아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엄청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차 실전목으로 연습시킨 유형에서 거의 다 출제됐고요. 작품 수가 적지는 않았는데 와보고 2학년처럼 막 전문을 다 던져주거나 이렇지 않고요. 학교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에서 그 프린트 내용만 나온다라고 이제 범위를 딱 한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해낼만 했을 거다. 충분히 할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요게 이제 완전 수능식 문항은 또 아닙니다. 중간에 조금 내신식 같은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자주 출제하는 내신식 문항이긴 하지만 와부고에서 낼 만한 문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문법은 원래는 이제 고3 수준에서 출제하던 언어와 매체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하던 문항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읽기 부담도 거의 없어지고 시험 범위도 작년 같으면 한글 맞춤법, 뭐 외래어 표기, 사이솔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다 빠졌습니다. 안 가르치시는 건 아닐 거고 기말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항들이 좀 까다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항 자체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만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와보고 특성 중에 하나가 작년 이제 그 설명 영상을 찾아보시면 읽기 지문 이만합니다. 정보형 지문 엄청나게 많고요. 보기 정보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에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딱 보고 문제를 찍을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 그래서 가르친 내용 제가 좀 빡세게 연습시켰거든요. 진짜로. 그것만 잘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특히 이제 그 합성어, 파생어 같은 문제들도 특히 윈터 때부터 제가 미리 아주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왔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을 거다. 시간 압박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단답형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많았기 때문에 30문항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쫓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좀 하자면 종합적으로 문제 퀄리티는 좀 하락했다. 제 개인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이 살짝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 출제 경향하고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권 변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무조건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긴장감 놓으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100점 맞았다, 90점 맞았다 하는 친구들
내가 잘 쳐서 좀 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니까 긴장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나요? 출제 유형 이제 적중인데 요건 간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전 보강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정희 작가의 흑이라는 작품 자체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에도 실렸거든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에도 실려서 거기 있는 보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를 똑같이 출제를 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직전 보강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도 치고 의미 하나하나까지 다시 짚어주면서 꼭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보기 거의 그대로 나왔고요. 나오는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다. 요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인데 문법 자체는 이제 작년 기출문항에서 이제 변형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학 9번 문제인데 4번 문항을 좀 보시면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화자가 호미를 들고 좋은 땀을 흘리고 푼 곳이라는 점에서 비는 농부가 한 줌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릴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줄 쳐놓고 야 요거는 요렇게 연결한 게 있다. 요거 하나씩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니은에 있는 뭐 탄생과 죽음, 생명과 이제 소멸로 이어지는 순환론적 구조 이거 당연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번 미음에도 있는 것도 미음에 있는 그 도공이 도자기 만드는 것도 인공과 자연의 공존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출제됐다고 해도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저랑 같이 반성회를 좀 열기로 하고요. 자, 18번 18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워낙에 제가 예전에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고 이 유형 자체를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고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매년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매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18번에 4번을 보시면 이제 국외음화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돼 있거든요. 근데 디귿 보시면 이 젖히다인데 발음을 보시면 젖히다가 돼 있습니다. 이제 국외음화 예외 조건 중에 여기 디귿 보시면 디귿 뒤에 파생전미사 히가 오는 경우에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여 티읕 추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 발음이 될 때 얘를 치로 발음한다. 이게 표준발음법 조항에 있는데 예외입니다. 근데 4번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왜냐면 얘는 축약이 먼저 일어납니다. 거의 자음 축약 자체가 훨씬 더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지읒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바로 축약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음절말 평파열음말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티를 만들고 그러니까 축약을 시켜서 티를 만든 다음에 국외음화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은 사실상 문법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실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선택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다르게 좀 뻔한 출제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데서는 훨씬 보기 1, 2, 3 이렇게 주어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문제 유형을 주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문제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언어 유희적 수수께끼 작년에 이제 간판명 얘기하면서 해미읍성 뭐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학생들. 해미읍성과 이제 저기 채소 비건 가게 간판을 햄이읍성 요거에 이제 표준 발음법 발음과 표기를 비교해라.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 이제 아이들이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재밌는 문제를 이번 19번에도 이제 출제를 하셨습니다. 뭐 왕이 공을 밀면 공민왕 뭐 이런 것들 모태솔로 이런 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감상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시험 시간에 이거 보고 킥킥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5번에 보시면 모태솔로는 모태에서 받침 시옷이 뒤에 히읗과 동화된 이게 아니죠. 이게 보시면 모태는 기본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추격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동화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특이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 제가 그냥 말로 하면 또 이제 흘려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쳤다고 자만할 것 없다. 이게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말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네가 잘나서 시험을 잘 친 게 아니고 성실한 준비와 수없는 연습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말고사 때 자만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와부고가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 개박살이 난 다음에 공부 좀 해야겠다 해서 기말에 살짝씩 깨내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요번에 좀 쉬웠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 뻔합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손 놓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수학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수학 몰빵한 친구들 제가 압니다. 왜냐면 국어 하찮게 봤거든요. 영어 하찮게 보고 수학에다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수학 1등급 50점인데 변별이 안 되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제에서는 과목별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만 하셔도 안 되고 영어만 하셔도 안 되고 당연히 뭐 수학만 하셔도 안 되는데 어려운 것만 들이다 파죠. 그게 전략적으로는 사실 실패에 가깝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첫 시험을 예상보다 잘 쳐버리면 이건 저주예요.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봤을 때마다 본인 실력보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거기에 빠져서 1년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나의 기준은 무조건 1등급이다. 난 무조건 최상위권이다 라고 박혀 있는데 점수는 그러니까 노력은 그만큼 안 하거든요. 점수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잘 쳤다고 자만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생이 잘 쳤으면 물론 칭찬해 주시지만 한 3일 정도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 실수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시간의 압박에 쫓겨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잘 못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문제를 틀렸으면 주말이 가기 전에 피드백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친 건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어요. 본인이 자체로 피드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성찰과 반성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적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적어서 가져오기 힘드시면 카톡으로 적어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이건 좀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좀 더 효율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 오셔야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100점도 잘 들으세요. 100점도 정말 다 알아서 100점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험 시간에 불안하거나 시간 압박을 느끼거나 본인이 좀 납득 안 되는 거 있었을 겁니다. 이 특이 뭐냐면 시험이 끝나면 이걸 다 잊어버려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옆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매우 강조합니다. 더 열심히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동학어 때도 말했지만 다음 시험 어떻게 준비할래? 더 열심히 해야죠. 나가라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생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고픈데 우리 좀 다음에 뭐 먹을까? 그냥 더 열심히 먹어야지. 이렇게 해도 사실 친구한테 욕 먹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코스를 정해야죠. 하물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적어놨지만 성찰과 반성이 끝났으면 이제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단순히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짜오셔야 되고 밑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일주일에 얼만큼 하겠냐, 얼마를 하지 않겠냐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밑에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너희 마음대로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뜻을 곡해하지 마세요. 니들 다 1등급 맞고 전교 1등 되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리고 부모님들도 바라는 건 사실상 한 번에 최고 점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시험을 매번 쳐나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앉아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점수가 낮은데 한 방에 1등급 맞아야지. 이거는 도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2계단, 3계단 뛰어넘는 순간도 오니까 좀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적어놓은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중학교식 공부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해봤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셔야 됩니다. 과목 편중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 선생님이 계시지만 수학 몰빵에서 망가졌죠. 참 수학에 일주일에 5일 쓰고 국어에 하루 쓰고 영어에 반나절 쓰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 영어는 이제 중학교 때 좀 해놨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을 좀 지겨우시겠지만 진짜 학생들을 위한 제 진심 어린 말이니까 조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아니고 조언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이거 제가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국어 공부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영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할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매주 균형 있게 가는 겁니다. 한 주 이거 하고 한 주 이거 하고 전쟁도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게 여러분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균형 있게. 5등급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본인 혼자 자만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잔소리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좋지만 또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 기말고사 때 클리닉, 제가 항상 말하지만 추가 클리닉 제발 활용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미어 터지거든요. 그 전부터 개념 학습할 때부터 꼭 와서 조교하고 1대1 대면하면서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 보완하고 점검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 좀 계속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점 쌓인 친구들 대여섯 명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첫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 누군지 아시죠? 일단 리셋을 하긴 할 건데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고사 중간이라도 이제 대충 외우면 진짜 아까 동아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차없이 자르겠습니다. 상담 물론 하겠습니다. 상담은 하지만 정말 공부 의지 없고 그냥 부모 돈 축 내면서 학원 다니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제 수업 시간에 못 조는 거 아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쉬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개강 일정 안내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품하신 건가요? 누가 하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 이렇습니다. 이제 와부고 1 A반 요번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월요일 반은 정원이 3명 정도가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기자가 있어서 이건 거의 지금 마감 수준이고 목요일 반은 40명 강의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40명 정도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요. 아마 실장님께나 이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전반적인 어떤 인원 편성이나 반 편성에 대해서 연락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열심히 해낼 거고 기말은 중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학생들 더 나태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굴릴 거고요. 이번에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 내서 이제 목표는 항상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전부 1등급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시면 원장님도 좋아하시고 학생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너무너무 열정적인 선생님 말씀 주셨고요. 네,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PPT를 지금 조정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와보고 1학년 학생들 수학 수업 담당을 하고 있는 허윤정이고요.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진짜 너무 저도 결과를 학생들한테 듣고 좀 충격도 많이 받았고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은데 일단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학생들이 연락을 잘 안 받아서 점수가 학생들도 이제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저도 취합이 지금 다 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까지 연락 받은 것만으로 하면 이제 1등급 컷을 한 50점 초반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넘는 학생들이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40 후반에서 정말 50점 극초반인 학생들이 대여섯 명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서 기말고사 때 1등급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출제 경향성을 보면요. 난이도는 네, 최상 역대급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등급제였던 거랑 물론 비교를 하면 이제 작년 2등급 컷이랑 올해 1등급 컷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60점 후반과 50점 초반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작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 출제되고 나서 아이들 많이 울고 그 시험지도 사실은 쉬운 시험지가 아니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어려워져 버려서 사실 제가 이제 시험 딱 끝날 11시 반쯤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보통 전화가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되게 첫 시험이니까 특히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니까 막 긴장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전화가 처음으로 왔던 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저 55점인데 진짜 망했어요. 이런 점수 처음 받아봐요 하고 오는데 까보니까 그 학생이 되게 잘 본.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잘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55점이라고 전화가 왔길래 큰일 났다. 얘도 못 봤는데 다른 애들은 어떤 거지? 하고 막 이제 그 다음 애들 점수랑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는데 다 20점, 30점 막 2개 맞았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50점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한 2시간 이후에 전화 걸어서 야, 너 1등급인 것 같아. 이러니까 진짜요? 이러고 갑자기 막 좋아하더라고요. 영어 이게 수학 시험 본 날이 영어 직보였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덕소를 쫙 지나가는데 정말 울고 있는 학생을 5명 이상 봤고 학원에 오니까 한 10명 가량 울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무슨 일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와보고반을 A반, B반 이렇게 두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A반 학생들이 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3, 40점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도 생각보다 3, 40점대 좀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정말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등급 컷도 이렇게 예측을 해놓기는 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도 그 학교 선생님이 출제 전에 그 예상 등급 컷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거 몇 점이었나요? 그게 그대로고요. 그럼 네, 애초에 그 목적한 바가 50초만을 만들겠다였네요,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인력 성장을 시켜주려고 하는. 네,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서술형 배점이 좀 많이 늘고 객관식 문항수가 줄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술형 난이도가 진짜 좀 투머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방금 적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술형 문항을 이제 잘게 쪼갠다고 하더라도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쪼갰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그냥 이따가 제가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험지를 딱 펼쳐서 문제를 딱 보면 일단 숨이 막혀요. 이게 가뜩이나 요즘 학생들 이제 문제 긴 거 읽기 힘들어 하는데 수학 문제가 그렇게 좀 길어버리니까 아마 학생들이 좀 많이 체감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 중 정도 난이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로 제가 물론 분류는 했지만 그래서 딱 한 요 6문제 정도 빼고는 중상부터도 애들이 좀 풀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상에 들어가 있는 이 5번 문제가 이번에 그 오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재시험으로 이제 아주 쉬운 문제로 바꿔서 아이들이 다시 봤는데 그래서 5번 문제 때문에 약간 멘탈이 많이 흔들린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듣기로는 1번부터 꼬아놔가지고 1번 틀린 학생들도 되게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화인가요? 그거는 이제 1번은 꽃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약간 낚시일 수도 있는데 공부 저는 안 한 거네요, 네, 이거는. 그거 틀린 거는 학생 잘못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교재가 이제 일품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연계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교재에서 변형했다 싶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긴 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조금씩 변형돼서 출제된 것들이 물론 있지만 사실 부교재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렵게 변형을 하시기도 했고 일단 그냥 정말 전형적인 유형이 적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 문제가 많아서 정말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조금 중간 기말 2학기에 이렇게 분산해서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한 번에 내셔서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학생일 때 이 시험을 봤어도 저도 되게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부 문항을 이제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학생들아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이제 1번 틀렸다고 가져온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이게 옳은 것은 이런 거 판단할 때 제가 좀 뒤에 5번부터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5번부터 읽었는데 그렇다고 5번을 옳다고 그냥 골라버려가지고 5번은 틀렸죠. 이것도 제가 사실 직전 보강 때도 이런 거 정말 낚이기 쉬우니까 제가 낚시선지로 많이 정리해줬었던 건데 그걸 또 막 아마 이제 조급하게 풀다 보니까 낚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위에 제가 제목으로도 써놨지만 1, 2, 3, 4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기본 문항 난이도 하입니다. 학생들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있는 문제였는데요. 문제 오류로 제 시험을 봤는데 뭐 문제 오류를 떠나서 그냥 문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싶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왜 5번 싶은?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앞번호 때 항상 한 문제씩 약간 지뢰 같은 느낌으로 껴있기는 했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빨리 넘겨라. 그게 앞번호 때 있는 게 너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넘겨라 라고 해서 좀 오히려 쿨하게 이 문제를 넘겼던 학생들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약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거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덤비다가 괜히 좀 시간을 많이 뺏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어려웠지만 일단 이게 허수 Z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답이 6개가 나와요. 근데 6개가 나오는데 선지 없으니까 오히려 정말 잘하는 학생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긴 거예요.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막 이러다가 제가 시험 2주 전부터 특히 뭐 영어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출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린다 싶으면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넘어가라 이 얘기를 한 2주 동안 했거든요. 네. 수학 시험 보고 울면서 오면서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이거 넘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아쉽죠. 학생들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아쉽고 뭐 그다음 요거 6번 교과서 문항 교과서만 제대로 풀었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 잘 못 맞췄죠. 7번은 이제 다양한 개념이 혼합된 창작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문제인 것 같은데 개념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유형이에요. 근데 요 정도 변형은 사실 제가 많이 연습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번은 역시 부교재 연계문항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요거는 왜냐면 원래 1품에서는 이 10번 문제라고 돼 있는 요 문제가 전혀 어려운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별로 강조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만한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변형을 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문제처럼 생각하고 풀면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이거는 연계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네, 아마 원래 문제를 풀었어도 이 문제는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좀 와보고 지금 수학 담당 1학년 담당하시는 그 한 선생님께서 항상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인수분해를 한 문제씩 출제를 하셨어서 제가 사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진짜
진짜 어렵게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별의별 거 막 다 가르쳐주고 막 심화 개념, 막 실전 개념, 스킬 막 별의별 거 다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조금 싱거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오버했나 싶기는 한데 뭐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예쁘게 공통인수가 딱 보이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너무 어렵게 꽈서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 있기는 했는데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것 중에서 만약에 전형적인 내림차순 정리가 잘 안 보인다 싶으면 A에다가 한번 B 넣어봐라, 또 B에다 한번 C 넣어봐라 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했다면 또 그렇게도 많이들 잘 풀어온 것 같더라고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실 슬라이드 효과로 넣어놨었던 거라서 좀 가려졌는데 네, 이게 뒤에가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 11번 문제는 그 음수의 제곱근 문제라고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서 연습을 진짜 많이 시켜도 여전히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직전 보강 때도 엄청 강조하면서 짚어줬고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좀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 생김새만 보고 그냥 제꼈을 만한 문제인데 사실은 뜯어보면 엄청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어려운 척 하는 문제라고 써놨죠. 그래서 뭐야 너무 길어. 거기다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아마 내가 못 풀겠지 하고 넘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진짜로 범위만 고르면 되는 오히려 앞에 문제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제 길이에 압도당한 학생들이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이 시험지의 문제점이 이게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너무 길고 부피가 크니까 애들이 보자마자 이건 넘겨야겠다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객관식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이게 사실은 원본 문제를 제가 가려놔서 그런데 원본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품에서 연계가 되었고 직전 보강 때도 제가 이거 거의 모든 문제집에 있는 유형이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정리를 해줬던 거라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가려졌는데 이게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금방 정리가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그냥 Z가 A 플러스 BI니까 넣고 그냥 계산 열심히 제가 애들한테 모르겠으면 일단 계산을 때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계산 때리면 나오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풀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다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1, 2, 3번이 있으니까 부분 점수들은 좀 챙겨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3번, 4번을 제가 이걸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셔도 제가 일부러 이거는 시험지 원본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문제를 보자마자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시험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이 이제 처음에 서술형을 빼고 객관식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선생님 서술형도 보내드릴게 하고 타타타탁 하고 네, 왔는데 국어 서술형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와보고 1학년 담당하시는 그 한 선생님께서 항상 출제할 때 이런 문제, 창작 문제를 좀 특이하게 네네 한 문제씩 항상 내셨어서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핑퐁모고라고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머리를 막 쥐어 짜내서 저도 막 이런 거 지문 길게 만들어서 문제도 애들 풀리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2023년, 2022년에 그 선생님이 또 1학년 담당하셨을 때 출제하셨던 문제들을 보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야겠다가 오히려 기출문제 학습을 한 학생들은 습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포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답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번 시험의 사실 문제점이었는데 포기를 하는 순간 맞출 수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제꼈는데 이게 지금 10점짜리인데 뒤에 3점짜리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 7점이 그냥 정말 기본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네. 그래서 진짜 오히려 학생들이 울면서 전화가 온 학생들이
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뭐 실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 7점짜리 풀 수 있었는데 통으로 날렸어요 하고 우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뭐 선생님이 출제 경향성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건 당연히 선생님 재량이지만 이런 기본 문제들에서 정말 기본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면 이걸 서술형 마지막에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서술형 뭐 1번이나 2번에 넣으셔서 진짜로 기본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 앞에 사실 인수분해 게임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 했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 내용을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저런 장치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그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논술형 3번이랑 논술형 4번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특히 잘하는 평소에 좀 고난도 문제까지 잘 훈련을 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문제 길이에 압도를 너무 많이 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잘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거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많이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기는 한데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조금 저도 좀 미지수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생각해보면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잡아서 기말고사 준비시키고 2학기 준비시키고 하니까 어차피 1년 동안 한 선생님이 똑같이 쭉 가시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시키면 점점 저도 방향성이 잘 잡히고 자료 퀄리티도 점점 이제 시험에 맞는 방향으로 딱 잘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방향성에 맞게 준비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수학 피지컬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실력이 많이 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겨울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2달, 3달 동안 열심히 해서 실력이 많이 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온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딱 망했는데 선생님 저는 제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 시험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얘기를 궁금한 게 그러면 작년 어려웠던 시험에 비해서 문항 자체가 절대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문항 그러니까 자체가 문항은 엄청 어려워진 게 아닌데 시험 운영 측면에서 아이들이 좀 실수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 못하도록 짜놓은 게 조금 잘못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잘못도 있고요. 그냥 선생님의 의도 자체는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풀어봤던 뭔가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계속 풀기보다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지금 수행 평가하고 있는 것도 보면 되게 특이하게 선생님이 뭔가 되게 개념적인 걸 물어보고 그거를 제가 봐도 되게 어렵게 깊게 생각해보는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에도 녹여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좀 한 문제만 내시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내실 거면 문제 수를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딪혀 보라고 냈는데 그게 다 너무 크고 무섭게 생겼구나.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도 알겠고 그것도 저 되게 존경심을 품고 이해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적으로 올바른 학생들한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좀 가혹했던 것 같다. 체감도 많고 음. 동기부여도 된다는 측면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 체감률 자체가 너무 낮았어가지고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재를 풀 때 이걸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수학적으로 피지컬을 키우고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시험 보는 입장에서 진짠데
어떤 문제를 거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좀 더 이제 판단력을 아이들이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되게 무서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읽어보면 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를 좀 그런 거를 많이 시켜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 바탕으로는 당연히 피지컬을 키우기 위해서 탄탄하게 심화 개념 공부를 평소에 수학은 사실 두 분 선생님께서 애들이 너무 수학만 한다고 하셨는데 수학은 평소에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험 기간이 정말 임박하게 다가오면 사실 수학을 조금 공부 양을 줄이고 다른 뭐 암기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나 영어 이렇게 좀 직전에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그런 과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학을 많이 탄탄하게 해두고 그다음에 뭐 부교재도 당연히 안 할 수 없으니까 탄탄하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심화 개념 잘 준비시키고 있고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뭐 부교재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워낙 변별력이 낮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진짜 저는 무조건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컷이 낮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애들이 생각보다 1등급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제가 싶은 애들이 좀 잘 봤어요. 예. 그래서 너네는 기말고사 때 진짜 무조건 뒤집히거든. 그래서 꼭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뭔가 수학 할 만한데라고 물론 느끼진 않았겠지만, 나 1등급 실력인가? 막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 더더욱 정확하게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민지 쌤이 워낙 그 잔소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학생들한테 살짝 저는 원래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맨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뭔가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의욕 자체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멘탈적으로 정말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그거는 옆에 있는 좀 어른들이 같이 좀 잡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와보고 학생들이 진짜로 그런 포텐셜이 있는 친구들인데도 그냥 정말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특히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오히려 본인에 대한 스스로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무너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뭔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잡고 천천히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려운 목표를 잡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루에 뭐 예를 들어 30분이라도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도 좀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 그래서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서 저도 참 그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는데 잘 공부를 방향성을 잡아서 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면담이 들어갈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기말고사 때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그때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와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고 사실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불안하고 힘들었을 텐데 요거를 좀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반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양옆에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감성으로 하시는데 종합을 좀 해보면, 네, 종합을 좀 해보면 열심히 하고 힘내고, 그렇죠. 저희 앞으로도 사실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좀 결론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영어 좀 열심히 해. 이러면 저 수학은 1등급이에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어쩌라고 그런 학생들 있었나요? 네.
수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국어도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민재선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만 하는 건 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음 시험에도 이번 시험만큼 이것보다 더 열심히 갈아 넣겠습니다. 학생들 좋은 자료로 최선의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한 거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빡세게. 혹시 학생들 시험 끝나고 울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이게 그라데이션 분노인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겉으로는 아 그래 고생했어 하는데 속으로는 더 조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저 울면 생각보다 저도 같이 울어준 적도 있고 생각보다 저 따뜻한 남자입니다. 네, 네, 괜찮아요. 아 그죠. 누가 아, 오냐에 따라 다르죠. 누가 우냐에 따라 다르다. 네. 저는 울음으로 사람 차별하지는 않고요. 아니 뭐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울면 왜 울지 싶기도 한데 우선 그래도 아끼는 제자들이니까 참 위로도 해주지만 더 조질 걸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올해 애들이 정말 예뻐요. 1학년 애들이. 그래서 좀 저도 과하게 좀 텐더해진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는 저도 민재 쌤처럼 근데 울음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은 거쳐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욕심 통과 있는 사람 의례입니다. 울게 돼 있습니다. 통과 의례.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저희 각각 선생들 PPT에 다 연락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